예,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8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근래에는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내렸었죠. 내렸다가 다시금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면서 대선주들이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뭐 대선주는 카톡이나 그걸 통해서 제가 다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투자를 했으면 지금 뭐 30-40% 이상의 수익은 바로 지금 나야 정상이겠죠. 좀 뭐 숙달되지 못한 분들은 저도 못 먹죠, 그죠? 예, 저도 못 먹는 그런 실정일 텐데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선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종목은 다 불출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무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내가 사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급박하게 움직이는지 한 화면에 관심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급등 급락을 하는지, 주식시장이 이 테마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몸소 한번 경험을, 지금 또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경험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섭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주에 대해서는 방송을 잘 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 제가 대선주에서 무방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그 유료 회원님들에게만 알려드려야 될 그런 정보들이 자꾸 이렇게 무료 회원들한테 불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면은 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챙겨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제가 대선주는 이렇게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 대해서 조회수를 올리든 뭐 구독률을 올리든 저는 그런 거는 1도 관심이 없고요. 어쨌든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챙겨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많은 무수한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니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방에서 제가 종목은 일일이 다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이 대선주 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방에서 드리는 정보는 제가 그 대선주 중에서도 가장 알토란 같은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무관심하게 받는다고 해서 그냥 뭐라고 할까, 아무런 뭐 어떤 중요성이 없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깐깐하게 해당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선 뭐 잠정적인 대선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관련 후보의 종목이 10개가 넘어요. 뭐 많게는 30개가 넘는 그런 후보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알토란 같은 종목만 뽑아서, 대표적인 종목만 뽑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심사숙고할 필요도 없는 그런 정보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뭐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제 강연을 듣는 분들은 바로바로 호응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은 또 관심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선주방은 한번 없앨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다시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성과 관심도가 없으면 제가 굳이 뭐 해드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적극성이 있는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오히려 제 에너지를 쏟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냉정하죠. 예, 그래서 뭐 적극성도 없고 열정도 없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인 방을 제가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제가 분명히 종목을 알토란 같은 종목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랬는데 뭐 반응도 호응도가 뭐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되게 많아서 제가 이제 굳이 뭐 그런 분들까지 일일이 챙겨가며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다른데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상으로 그 정보 받으신 분들 제가 아무런 그런 걸 요구하지 않죠, 그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따라오지 못하면 제가 굳이 뭐 관심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뭐 집중력도 없고 하고 싶은 뭐 마음도 없고 뭐 근성근성으로 그냥 그 방에 들어와서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차단시킬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왜 그러냐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제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죠. 예, 이건 냉정한 게 아니라 냉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대선 2달 정도 남았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판단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장 초반에는 나름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6.03, 즉 0.26%가 오르는데 그쳤고요. 지금 현재도 8시까지 장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7.15포인트, 1.10%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 위기, 그죠? 여러분들 어제였나요? 엄청나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적용에 따른 전 세계가 전부 다 5%, 7%씩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트럼프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제발 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 관세를 그렇게 상호 관세를 25% 올린다, 30, 중국 같은 경우 34%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말이죠.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또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하면 1,000원에, 물가 1,000원에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관세를 25% 올린다? 그럼 1,250원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겁니다, 관세는. 수출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관세는 구매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관세. 그러면 수입하는 측에서 부담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원에 수입할 수 있었던 걸 이제 1,250원에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1,250원에 수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마진율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1,250원에 수입을 해서 자국에 1,300원에 팔던 걸 이제는 어떻게 해요? 1,550원 정도에 판매를 해야 기존의 마진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또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비싸게, 그죠?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물론 수출하는 업자도, 그러면 수입하는 업자가 실질적으로 이걸 수입을 해서 메리트가 없다. 판매 가격을 1,300원 하다가 1,550원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비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굳이 수입을 하려 하지 않고 자국에 있는 제품을 그냥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냥 기본적인 뼈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수출하는 회사도 어떻게 됩니까? 수입을 안 해주니까 피해를 본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출하는 수입을 하려고 하질 않는다 그러면,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수출하는 사람도 타격을 보겠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미국은 바야흐로 전 세계 1위의 소비지국입니다. 소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해주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많죠. 대부분 나라가 피해를 다 보겠죠.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출하는 나라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 매스컴에서는 잘 보도를 해주지 않지만, 외국의 블룸버그라든지 BBC라든지 또는 각종, 제가 이 매스컴 이름을 까먹었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는 트럼프 하야론, 탄핵론 이런 말들이 또 나돌기 시작하고요. 지금 미국은 이제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거다. 당연히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예상을 안 하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씩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 조금만 기다려봐라라고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술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수술할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수술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그게 이제 실질적인 관세 적용입니다. 몇 월 달부터 적용될지 몰라도. 자, 그리고 주변에 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살짝 올랐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간 끌 이유는 없고. 자, 우리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대차. 자, 현대차가 지금 주가가 이 관세 적용으로 인해서 푹푹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죠? 예, 엄청나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화면에 보이실 거니까,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큰 폭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갔다. 이렇게 이제 관세 적용으로 해서 맛이 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31조를 투입을 해서 미국에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하죠. 그죠? 예,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현대차 생산되는 게 일반적으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1년에 대략 작년 기준으로 한 170만 대를 수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31조를 투입을 해서 생산 공장을 지으면 120만 대가 미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생산이 되어서 바로 판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0만 대는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170만 대 중에서 120만 대는 미국에서 소화를 해요. 그러면 그 120만 대에 해당하는 생산물,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이 당연히 안 되죠. 미국 자국에서 생산한 거니까. 물론 뭐 현대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 노조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팩트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현대차는요, 오히려 그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훨씬 더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 물론 뭐, 도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3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20만 대 정도를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설립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포드를 제외한, 미국에 제외한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독일 뭐 명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독일에서 생산되는 그 차들이 미국에 수출이 될 때는 관세가 부과가 돼요. 그러면 기존 가격보다 25%가 더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현대차도 기존의 가격에서요 25%가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저는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노조들은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당장 노조들이 그러죠. 현대자동차 31조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한국에도 투자를 해라. 왜요? 기업 경영가가 왜 노조 말을 다 따라야 됩니까? 경영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현대차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혹시나 뭐 가족분 중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팩트만 이야기를 해야죠. 기업 경영가는 그러진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포드에 다니는 근무하는 직원들,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 돈은 7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1억이 억대가 넘어갑니다. 제 같아도 정의선 씨라면, 정의선 씨 맞죠? 예. 제 같아도 미국에 공장 설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의선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설립하는 게 맞아요. 미국에 또 생산되는 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생산이 뭐 과잉 생산한다고 그러면. 현대제철 사태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뉴스에 보도가 잘 많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일부 정도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뭐 거의 뭐 이제 문 닫을 판 아닙니까? 자, 근데 현대자동차가 강판입니까? 자동차 강판인지 뭐 모르겠는데, 그에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가니까 현대제철도 이 현대그룹사잖아요. 현대제철도 같이 미국에 들어가는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70만 대를 수출했던 현대차가 120만 대는 미국의 시장에 진출한 그 공장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부과를 받지 않겠죠. 그러면 50만 대 정도 차이 나오니까 영업 손실 나지 않겠느냐, 웃기는 말씀이죠. 현대전철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는 170만 대를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미래는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의 형태는 크게 떨어졌죠. 크게 떨어졌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더욱더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자, 주가가 관세에서 뉴스에 뜨니까 사람들이 부하내동을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이 거의 뭐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그죠? 뭐 17만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현대차는 좋은 판단을 했고, 현대차 주주는 오히려 지금은 더 매수를 해야 되는 판단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내가 26만 원에 구입했다, 28만 원에 구입했다, 29만 원에 매수를 했다. 자, 그래서 손실이 크다. 그러면요, 뭐 지금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일명 물타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단순하게 관세 부과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점만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현혹돼 가지고요 막 던지는 거죠. 막 던지고. 뭐 손절가 설정하신 분들, 우리는 아시겠지만 손절가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손절가를 설정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던져버렸겠죠. 예, 엄청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현대차 만약에 물론 뭐 지금 현재는 다른 종목들이 뭐 군들도 많이 상승 가능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제가 어필은 드리지 않겠지만, 혹시 현대차 종목을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지금은 더 사야 되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겁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이제 그 가능성보다는 박스권을 가서 옆으로 돌린다든지 상승 여력이 더욱더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으로 보면 거의 뭐 28, 9만 원대가 거의 고점이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9만 원대 매수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손절을 해야 되는 타임은 절대로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손절가가 얼마, 손절가 얼마 설정해라고 그러죠. 예, 그것은 여러분들 증권사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손절가 설정하면 저는 그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절할 종목을 손절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잘못된 지식이죠. 모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반드시 주식 투자할 땐 손절가를 뭐 설정해라. 예, 손절가를 설정해서 이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뭔지는 알겠지만 그런데 주가가 좀 조정받는다고 해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손절가를 설정하고 떨어지면 판다, 떨어지면 판다. 여러분들 워린 버핏 뭐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워린 버핏이 하는 말 세계 듣고 책도 읽으시고 하시면서 워린 버핏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워린 버핏이 손절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황이 온다든지 예측지 못했던 그런 경제 상태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워린 버핏도 손질을 하긴 할 겁니다. 제가 뭐 만나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근데 거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먼 미래를 보고 가치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는 가치 투자 하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관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금은 불리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서 다 던진다고요? 무슨 손절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란 주식 방송 보고 손절가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몇 프로 떨어지면 손절가 작성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 뭐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 도움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그 부분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현대차 뭐 걱정할 게 내가 봤을 때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경영자는 먼 미래를 보고 올바른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2028년도까지 공장이 지어지려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뭐 더 떨어지면 한 1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냥 10만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때 뭐 몽탕거리 뭐 대출해서라도 들어가죠. 뭐 그럴 때는 뭐 땡큐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식시장을 보는 눈을 단순하게 단타 뭐 테마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가치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성장할 건지 하락할 건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투자자입니다. 제발 정도로 나가세요. 정도로. 예? 그렇다고 해서 정도가 아니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현대차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그 많은 종목들을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잘 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가방 컴퍼니 예. 많이 치솟았죠? 예, 제가 뭐 어저께는 제가 그 금요일 날 그죠?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려서 뭐 아가방을 이때 샀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만약에 시장가에서 시가에서 아니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가방은 지금 이날에 다 매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샀다가 바로 매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배운 대로 하면 제발 배운 대로 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못 파신 분들 안전부절할 거예요. 뭐 당장 내일이나 모레 또 내일 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뭐 이 아가방 컴퍼니는 정치 테마주인데 이 두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이 나경원 뭐 지금 현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 우원식 관련주도 편성이 되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던 아가방 컴퍼니가 있었고요. 또 그 평화홀딩스였나요? 평화홀딩스. 예. 자, 평화홀딩스 이 김문수 관련주죠. 예. 어저께 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엄청 갔다가 그죠? 다시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차후에 더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틀간 그냥 달리로 계산했을 때도 40% 이상 수익이 지금 현재 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이야기했던 평화홀딩스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 많은 종목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유석열 대통령은 다시금 뭐 대통령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출마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대형 포장 있죠? 대형 포장. 자, 대형 포장도 자 어저께 월요일날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은 뭐 상한가를 갔네요, 다시.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1, 2위로 아가방 컴퍼니와 대형 포장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물론 뭐 강연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그 이전에 제가 이 종목은 정리해서 분명히 드렸습니다. 물론 뭐 김문수 관련주는 대형 포장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 있었죠.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 뭐 이 두 종목들도 김문수 관련주로 들어간다. 자, 지금 민주당 쪽에 있는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뭐 김경수라든지 김동연, 그리고 뭐 삼김이잖아요. 김부겸. 이 세 사람이 뭐 관련주가 있는데, 이재명 현재 당대표가 너무 강하게 뭐 자기가 거의 뭐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걸로 확실시하면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모르죠. 또 민주당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도 부정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부정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뭐 그 관련 사람들이 관련주도 한 번씩 이렇게 발돋움 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영 GNM이죠. 국영 GNM. 자, 국영 GNM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지막에 강연을 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죠? 오늘 14.5%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자, 나 들어갈 걸. 뭐, 여러분들 뭐 주도 못 먹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제 막, 투자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시작하셨던 분들은, 뭐 지켜보는 것만 하더라도 공부가 됩니다. 자, 향후에 우리가 이런 종목을 미리 사들고 들어갈 겁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대선주를 운영을 할 거냐면 바로 요런 거죠. 우리는 반드시 요때 들어가야 됩니다. 요때가 아니고요. 요때 들어가야 됩니다. 요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또 떨어지면 또 수익을 내는 요런 방법을 제가 강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강연이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와, 이렇게 치솟구나.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틀 만에 대략 50%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어찌 될지 더 기출을 주목해 봐야 되겠지만,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팔 이유가 전혀 없죠. 상한가를 간 종목은 파는 게, 그날 당일날 파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각 전문가들마다 방식이 다 다르고, 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한가 갔을 때 그냥 종가에서 판매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상한가 간 종목을 저는 그날은 파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 종가보다는 일부 오늘 종가보다는 더 위에서 상승을 해서 거래가 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온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물론 뭐 대선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다 내일 바로 하한가로 시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상한가 간 종목은 그날에 매도를 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뭐 대선주든 아니든, 그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항상 대선 이렇게 급상승을 하게 되면 스탑을 걸어서 항상 대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사놓고 올라갔다 또 지금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스탑을 또 안 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 전혀 없거든요. 그죠? 그렇게 강연을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 놓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모파라가 물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각오하세요. 무섭죠. 제가 제발 좀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저한테 뭐 반대급부로 뭐 대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그래서 뭐 질이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뭐 제 방송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 아쉬울 거 없고요. 자, 그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FM으로 학습을 해서 내가 이제는 재산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배워서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언급했던 종목 8개 정도, 9개였나요? 9개 정도 됐었는데 전부 다 갔습니다. 전부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가지? 뭐 그 사람이 뭐 대선 나온 데서 그래 가느냐?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알토란 같은 정보를 뽑아내는 게 다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어떤 종목은 대선주에 편성이 돼도 안 갑니다. 안 간다니까요. 그만큼 인터넷에 찌라시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대선주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와 거짓말이 따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선주의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관련 대선 후보가 그 관련 대선주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제가 갑자기 계속 대선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일요일날 제가 말씀을 토요일 일요일 양일과 거쳐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해서 제가 뭐 디프리식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대선주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안전한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안전하면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나중에 물려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려가지고 뭐 회사가 뭐 엉망진창이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길 기업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기업을 안전하고 대선주로 편성이 안 되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대선주의 편성은 됐다. 근데 위험하단 말이죠. 대선주가. 그런데 대선주의 편성을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가가 기업 실적이 좋다든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다 뽑아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뭐 대선주의 편성 안 되더라도 그냥 그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대선주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정말 잘 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100명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 5명에서 10명 정도가요, 잘 따라옵니다. 그 5명, 10명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예, 꼭 그러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5% 1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 모르죠. 그것도 뭐 특정한 그런 어떤 라인에서는 전원이 전부 다 열심히 해서 잘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다. 그리고 내가 머리가 나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남자분들 담배 한 대 필 시간에 한 잔 더 보고요. 여성분들 뭐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에 한 번 더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경제적 자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 미래에도 지금처럼 어떤 금전적인 건 경제적인 부분에서 허덕인다든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똑같이 지금처럼 똑같이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래를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좀 나은 생활을 위해서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굳이 어떤 관련 종목을 매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가의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게 와, 과연 이렇게 진짜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직접 경험을 하셔야 되죠. 주식에서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만큼 소중한 공부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물론 뭐 예전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많이 했던, 예,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방산주가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자, 2022년이었죠. 자, 22년 요때쯤인 것 같아요. 대략 한 6만원대에서 제가 매수를 권유를 했었는데 10배 정도, 10배 이상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는 팔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방산주가 기대치를 다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실적에 맞게끔 주가는 벌써 초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품까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하나 화면에 담기가 좀 힘들긴 한데 너무 오랫동안 많이 가가지고, 그죠? 자, 요렇게 갔다가 1차, 2차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이 그림 기억나시죠? 싹싹싹. 그리고 여기서 박스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회사가 좋은 뭐 뉴스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좋은 호재의 어떤 정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드뭅니다.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매수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방산주가 다 그렇습니까,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모든 방산주는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타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좋아요. 실적도 좋고, 또 뭐, 호재의 어떤 정보들도 많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게 벌써 이제 반영이 다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는 방산 관련주는 혹시나 내가 추가로 더 뭐 매수하고 싶다, 좋은 정보를 통해가지고, 안 됩니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방산주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는 방산주는 차라리 다른 종목,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AI 관련 종목에 알토란 같은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맞지, 지금은 방산주는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 매도를 철저하게 스탑을 거시든지 철저하게 매도 위주로 한 뭐 9.5 대 0.5 수준으로 매도 포지션을 잡으셔야 됩니다. 9.5는 매도, 0.5는 뭐 홀딩, 뭐 그 정도만 하셔야 되지, 매수는 절대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시 매수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생각을 바꾸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번 타자로요. 절대로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되는 종목. 오늘은 반대죠.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 아니라 매도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거나 절대로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 좋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좋은 종목만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 됩니다. 현대로템 제가 이건 저번 주 벌써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는 지지선까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뭐 추가로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현대로템이다. 그런데 이 종목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조금의 수익은 날 수는 있어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도 2022년이었죠. 예. 3월달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건데 2022년 3월달이면 대략 요 정도네요. 자, 요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정도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것도 10배가 갔나요? 아니네요. 500% 정도 갔네요. 500% 정도 수익이 났었을 건데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현대로템. 왜냐면 이제 방산주의 시즌은 갔다니까요. 제가 더 디테일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까지 설명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한 서너 시간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뭐 그럴 정도의 엄두는 못 내겠는데 현대로템 지금 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과욕으로 욕심을 내어서 조금만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죠? 신이 아닌 이상 제가 어떻게 미래 주가의 고점을 맞추겠습니까? 최종 고점은 맞출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린 배운 대로 학습하신 대로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맞다.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너무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뭐 이때 매수를 했다든지 그죠? 또는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고점에서 못 팔았는데 해서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요.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타임이다. 그렇습니다. 일시적 반등은 일어날 겁니다. 일시적 반등이 일어날 때 매도를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바로 매도를 하실 건지 잘 판단을 하셔서 지금은 여러분들 포지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로템은 우리가 이게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육군 무기 체계에 이제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공군이죠, 그죠? 그래서 K2라든지 장갑차 하고 무기 체계 그리고 이 무한궤도 있죠. 현대로템 하면 지하철 뭐 기차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통일 관련주도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이제는 더 이상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된다. 들고 계신 분 이제는 철저하게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왜 안 움직이죠? 제가 클릭을 잘못했네요. 세 번째, 절대로 지금은 매수해서는 안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 세 번째입니다.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자, LIG 넥스원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자, 똑같죠. 제가, 5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자, 3월달, 요쯤이네요. 요 시점이네요. 자, 요 시점에 매수하신 분, 대략 6만원에서 5배 정도 갔네요. 5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도 더 이상 매수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매수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 적절하게 수익 실현을 이제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방산주는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디테일하게 제가 모든 걸 설명을 하게 되면 서너 시간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서너 시간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일일이 기초적인 단계부터 설명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방산주는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때다. 제가 조금 너무 강경하게 표현을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그냥 적절하게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라고요. 대표님 저 30만원에 샀는데요. 그분한테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완전 고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물렸다? 그분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심각하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손절이라는 것을 추천을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30만원에 매수했다? 자, 지금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제는 하락세에 이제 접어들 건데 제가 이걸 물타기를 해라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익 있는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매수를 하는 것을 제가 권하지 않겠습니다. 이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유도무기 있죠. 유도무기. 우리가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면 유도체계 정확하게 타겟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상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떤 레이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적 타겟을 비추면은 전투기가 날아가서 미사일로 그 지역을, 그 구역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LIG 넥스원이 그냥 뭐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도 체제에 가장 능한 기업이다. 자, 그래서 군사 무기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기업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주가 상승 이제 그 가능성은 굉장히 힘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기업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가는 어쨌든 우리는 주식 투자자로서 상승을 기대하고 주식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과하게 지금 거품이 낄 정도로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털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그 애착을 가졌던 종목 중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한국항공우주가 있죠. 자,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말이죠,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마지막 끝물에 끝났습니다. 벌써 우리 회원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다들 보고 계시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날 안 팔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당연히 이날 다 팔고 나왔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해서 뭐 맨날 뭐 최고점에서 다 팔았다고 뻥을 까십니까? 거짓말 하십니까? 뭐 이 다른 분들은 뭐 현혹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분 24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때 왜 팔아야 되는지? 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뭐 뭐라 해야 돼, 채팅창을 열어가지고 다 일일이 뭐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물론 뭐 무료 방송을 사실은 상관은 없긴 합니다만,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제가, 채팅창은 운영을, 꺼버렸어요. 끄고, 방송을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지금 24분이 듣고 계시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다 지금 이 방송 지금 실시간을 듣고 계시는 분, 이날에 팔아야 되죠? 반드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고점에 다 팔아낸다니까요. 예, 그 비밀은 여기서 뭐 방송상에서 제가 공개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죠? 예, 요 날 다 팔고 나왔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이제는 추가로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KF-21의 어떤 전투기 또는 FA-50, 이번에 또 아랫게도 필리핀인가요? 한 대가 추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정비 불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 또 기술자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필리핀인가요? 태국인가 한번 떨어졌다가 결국은 그 나라의 정비사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우리 한국항공우주 FA-52 전투기라든지 또는 국뽕입니까? 국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KF-21 전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같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이 그걸 만들어냈다는 게 너무너무 자긍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KF-21이 추가로 이제는 각 나라마다, 그죠? 구입을 해갈 거고, 우리나라 공군에서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고, 해군에서도, 그죠? 항공모함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 KF-21이, 물론 F-16이나 F-15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KF-21이,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는 그런 전투기가 되지 않을까, 해군의 주력 전투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공군은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봐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가에 말씀 반영됐고 앞으로 뭐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가의 상승 요인은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만족하고 일단은 나오셔야 된다. 지금은 나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 더 동그라미 쳐볼까요? 2022년 3월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 시점입니다. 대략 3만 얼마였대였죠? 맞나요? 예, 맞네요. 3만 5천 원 정도였는데, 고점을 얼마를 기록했느냐? 거의 뭐 9만 7천 원, 10만 원대 다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이제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예, 매도를 하고 이제는 정리를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그리고 뭡니까 LIG 넥스원, 그리고 지금까지 말했던 항공우주, 제가 굉장히 애착이 많았던 그런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 실시간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정인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강조했던 종목들이고, 이 종목들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제가 뭐 간단하게 결론적인 이야기만 시간상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반드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지금은 매수 타임이 아니고 매도 타임이다. 그리고 수익 실현을 반드시 하셔라. 이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제가 이 오늘 방송은 그죠? 매수 좋은 기업 이거 뭐 괜찮다라는 그런 추천이 아니고 가지고 계신 거 그죠? 수익 실현하는 종목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산주가 이제 그때가 온 거죠. 자, 방산주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 똑같이 2022년 3월을 한번 볼까요? 2022년 3월 요 정도네요. 자,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서 대략 뭐 44,000원대까지 14,000원에서 44,000원 때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하나 솔루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하나 솔루션은 뭐 풍력광 그죠? 태양광 뭐 그 관련돼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죠. 근데 하나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산 기업입니다. 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을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있는 레이더 무기, 레이더 아시죠? 뭐 적군이 뭐 비행기가 날라오면 레이더 하고요. 또 위성 사업을 같이 주도하고 있다. 위성 사업. 그리고 뭐 제가 이 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레이줄러입니까? 그레이줄러? 그러니까 상대방의 레이더를 아예 그냥 사용을 못하게 그죠? 먹통을 만드는 그런 그 전술적 무기가 있거든요. 그레이줄러인가? 하여튼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무기도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요격 미사일 중에서 천궁이라는 게 있거든요. 천궁. 예, 현궁은 뭐 탄도미사일 공격용 순항 미사일인데 천궁 미사일을 천궁 미사일의 사격 통제 시스템 예,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예, 만들고 있다. 예, 굉장히 뭐 좋은 기업이죠. 이 기업도 하나 시스템도 뭐 하나 그룹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육해공 전부 다 무기를 다 생산해내는 기업 뭐 하나 오션도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 그죠? 죄송합니다. 잠수함요. 제가 말을 실수를 했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까지 이 5개 종목이 제가 예전에 너무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들은 이제는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되고 이제 방산의 어떤 방산주에 대한 수익은 끝났다 거의. 물론 뭐 일시적으로 조금은 더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신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방산주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할 때다. 예, 그래서 대략 한 3년 정도, 예, 대략 한 3년이죠. 2023, 4, 5에 3년 정도 들고 계시면서 수백 프로, 많이는 900%, 적게는 뭐 300% 정도 수익을 내셨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루 쉬려고 그랬는데 하루 더 왜 방송을 다시 하느냐면은 이게 좀 급하게 보였어요. 이거 빨리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급하게 오늘 쉬려고 하다가 또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ETF도 있거든요. 요 방산업들이 좋다 보니까 많은 증권사에서 ETF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게 무조건 옳다 적다 뭐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는데 플러스 K방산 자 있죠 그죠? 자, 이 기업이 딱 2023년도부터 그죠? 이렇게 ETF를 만들어서 굉장히 상승을 지금 많이 했죠 그죠? 250% 정도 수익이 나가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이 ETF도 여러분들 덩달아서 5개 종목 제가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지만 이 ETF도 이제는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매도를 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 미래세죠. 미래세 대우인데요. 이거의 우주방산이라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주방산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타이거 우주방산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내려야 되겠네요. 우주방산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그냥 치면 되잖아 그죠? 제가 좀 어리버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우주방산이 없어졌나요? 우주방산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끝났나? 아닌데 우량 가치가 아니고 타이거 우주방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예. 어쨌든 그 관련 기업도 여러분들 관련 기업도 하셔서는 안 된다. 이제는 뭐 폐지가 됐나요? 그렇죠. 여기도 있죠. 소울 K방산이라고 있습니다. 소울 K방산. 자, 이 관련 ETF도요. 여러분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을 뭐 절대로가 아니고 매수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금방지게 절대로 이런 말은 제가 결정 내릴 수 없으니까. 자, 이제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ETF, 방산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ETF도 그죠?
방산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나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현대 로템, 그 다음 LIG 넥서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화나 시스템, 이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익 실현에 나설 때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방산주의 어떤 수익성은 그동안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투자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올해 6월 중순쯤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제가 또 이러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을 제가 2가지 정도를 들고 와서 무방 때 직접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화번호를 달라는 등 또는 광고를 하는 등 그 광고 제 개인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나름대로 조그만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제가 무수TV 운영하는 대표로서, 무수TV 전체 대표로서 당연히 우리 무수TV를 홍보하는 차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TV 서정구 대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무수TV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훌륭한 그런 전문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명 70명 그런 좀 뭐라고 할까, 이 돈만 어쨌든 그 전문가가 열심히 일을 해가 돈 벌어주면 기업이 돈을 버니까 많이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우리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철저하게 면접을 해서 어떤 마인드인지도 들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무수TV도요, 여러분들 조금 사랑해 주시고, 다른 분들의 무방도 많이 있습니다. 김 실장님도 계시고, 진검성구님도 계시고, 황수님도 계시고 등등 많이 계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무방도 한번 청취를 시간이 되시면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무수TV에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입니다.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무수TV 서정구 대표 무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좀 많이 빨랐죠?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 5개 종목은 조금 주의를 하셔라. 이제 수익 실현을 하셔라. 그리고 매수 없으신 분들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